테슬라 독일 공장 직원 1700명 감축설, 본사가 직접 나서서 반박한 진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테슬라 독일 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독일의 유명한 경제 전문 매체인 한데스블라트라는 곳에서 폭탄급 기사를 하나 터뜨렸어요. 테슬라가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독일 공장에서 직원을 무려 1700명이나 줄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2024년 대비 14%나 되는 엄청난 감축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데스블라트는 그냥 추측으로 쓴 게 아니라 내부 문서를 인용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내부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업계에서도 난리가 났고, 테슬라 독일 공장이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테슬라 독일 법인이 수요일에 로이터 통신사에 공식 성명을 보냈는데요.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정규직 직원 수가 2024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거기다 생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자리를 줄일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테슬라가 이메일로 보낸 공식 성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직원 수에서 큰 감소는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못 박은 거죠.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 같은 대규모 생산 시설에서 인력 변동이 생기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공장 운영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계절별로 생산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 임시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 인력의 유동성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걸까요? 여기서 업계 전문가인 알렉스 보이크트라는 분이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았어요. 이분이 지적한 게 뭐냐면, 2024년 4월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 세계 인력을 10% 이상 감축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든요. 그때 정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테슬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고위 임원 여러 명이 회사를 떠났고요.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차저 팀이 거의 통째로 해체되다시피 했거든요. 전 세계 테슬라 팬들이 진짜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어요. 슈퍼차저가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인데 그 팀을 대폭 축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인력을 줄였다면 당연히 독일에 있는 기가 베를린도 예외일 수 없었겠죠. 알렉스 보이크트의 분석에 따르면 한데스블라트가 보도한 1700명의 인력 감축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이때 정리된 직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독일 공장만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줄인 게 아니라 작년 4월에 있었던 전사적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는 분석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한데스블라트는 2024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2024년 초반과 후반 사이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끝난 이야기를 지금 와서 마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테슬라가 최근에 독일 공장 확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기가 베를린의 공장장인 안드레 티에리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2026년에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안드레 티에리그 공장장은 그류마이데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거라고 분명하게 언급했고, 이건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부라는 거예요. 공장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일 생각이었다면 굳이 생산량 증대 계획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발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오마이데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지역인데요. 베를린 근교에 위치해 있어요. 테슬라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선택한 전략적 요충지죠. 유럽 전역으로 차량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이곳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델스블라트라는 독일 언론이 내부 문서를 근거로 1700명 감축을 보도했고, 테슬라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규직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산 계획도 그대로라고 못 박았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보도된 인력 감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작년 4월 전사적 구조조정의 결과일 뿐 독일 공장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기가 베를린의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2026년 생산량 증대 계획도 여러 번 공식 확인됐고, 공장장이 직접 나서서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회사가 독일 공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사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 테슬라가 워낙 주목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늘 화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테슬라 관련 뉴스는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기차 산업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니까 언론에서도 예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 독일 공장이 위기에 처했다거나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라는 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오히려 작년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영향을 지금 와서 새롭게 조명한 것이고, 테슬라는 여전히 독일 공장을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그림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보도에 대한 불쾌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기업들이 공식 성명을 낼 때 같은 내용을 두 번 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알렉스 보이크트 같은 업계 전문가가 제시한 2024년 4월 구조조정 연결고리도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고, 당시 전 세계 테슬라 전체가 10% 이상 인력 감축을 했다면 독일도 당연히 그 영향권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안드레 티에리그 공장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2026년 생산 증대 계획을 언급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예요. 공장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확장 계획을 밝혔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물론 대규모 제조 시설에서 인력 변동이 있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테슬라가 말한 것처럼 계절별 수요 변화, 신규 프로젝트 착수, 생산 라인 재편성 등등 여러 이유로 직원 수는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정규직은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조정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결국 이번 논란은 핸델스블라트의 보도와 테슬라의 공식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생긴 건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으로는 테슬라 쪽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독일 공장의 고용과 생산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장 계획이 있으며, 과거에 있었던 구조조정을 새로운 문제처럼 포장한 게 아니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태조가 준비한 테슬라 독일 공장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였죠? 언론 보도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태조는 이렇게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